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계의 갓피플입니다. 특유의 신명나고 에너지 넘치는 도발적인 무대를 만드는 안무가입니다. 예술성은 물론이고 대중성까지 갖춘 분인데요. 관객들이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를 통해 경험하고 치유받게 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는 현대무용의 대가 안혜순 안무가와 함께합니다. 콧뼈가 부러졌었어요. 공연을 못 하신 분도 있고 바로 이제 전 단계에 그렇게 돼서 공연 직전에 속상한 일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차 한 잔 드세요. 저희가 동백차도 준비했거든요. 네. 선생님을 안혜순 무용가 이렇게 쳐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요. 그런 말들이 꼭 따라붙더라고요. 논란, 이슈가 되고요. 그런데 나는 논란이라는 말이 좋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제 작업 자체가 항상 그 전과는 달라야 하고 또 제가 저의 스타일을 구축했을 때 또 거기에서 다시 벗어나야 되는 저 개인적으로 늘 작업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왔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로 안무의 방법이나 네. 또 형식 같은 것을 많이 해체하려고 노력했던 그 와중에 첫 작품이 올렸을 때 안혜순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냥 굉장히 논리적이고 해체적으로 꼭 춤만이 아니고 뭐 언어도 하고 무용수 스스로들 음악도 만들고 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경계를 넘나드는 그 스테이지에서도 자유롭게 그 입장하는 것과 또 관객들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경계를 네. 그동안의 어떤 공연이라고 하는 틀 프로시니움 극장 안에 갇혀 있는 그 틀을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신 게 행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또 논란이 됐다고 하긴 하던데요. 행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단 어떤 작품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행이라는 것은 이제 행과 열을 얘기하죠. 네. 또 행한다. 그래서 몸이 행한다. 뭐 이런 것인데 어떤 구조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몸이 늘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무용수들이 43명의 무용수들이 행과 열 되게 그 전통적인 우리의 춘행무 춤을 추면서 네. 그 안에 작은 자기의 공간들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춤이 있었다면 현대로 오면서 공간이 이동하면서 시간이 이동하면서 그 춤들이 개인의 춤이 되고 되게 자유로운 그런 춤이 되는 거죠. 네. 춘행무 얘기를 하셨는데 춘행무 하면은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폐막식 때 춘행무가 나오면서 저도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춤인가요? 궁궐에서 추어지던 춤이었고요. 네. 화문석 작은 평수의 화문석 안에서만 개인이 추는 춤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절제된 춤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양의 춤, 특히 한국무용의 춤은 이 치마 속에 네. 발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춘행무의 그 손동작, 느린 손동작을 보면 그 안에 탑탑고라라는 그 동작이 있어요. 탑탑고라요? 네. 탑탑고는 이제
끊임없이 탑을 향해서 계단을 오른다라는 의미인데 아. 사실은 그 상체의 움직임만을 가지고는 탑에 오른다고 저희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계속 진행하고 있는 발 동작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춘행무의 원본에다가 발 동작들을 넣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복 치마를 입었는데 남자들도 있어요. 네, 네, 이런 것 또한 형식을 깼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안혜순 안무가 하면요. 꼭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무용사전에 한국인 무용가로 등재가 되신 거잖아요. 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등재가 되신 건가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왜 했는지 제가 연락받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네. 몰랐던 상황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네.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제가 저 당시에 90년도에 그 프랑스 바니올레 안무가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세계 500여 편의 그 많은 작품들, 안무가들이 이제 출전하는 건데 제가 그 경연에 3번씩이나 90년도에 3번씩이나 이제 나가게 된 거고 네. 그것은 굉장히 명예스럽거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무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 나올 수 네.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춤은 언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춤은 저는 늦게 시작한 것 네. 같아요. 정식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금난 여중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이제 무용을 하지 않았는데 무용반 친구들의 작업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 작품이 이제 교재에 실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재능이 있었나라는 네. 생각이 있었고 고민스러웠던 거는 대학교 4학년 때였던 네. 것 같아요. 전공이라고 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컴플렉스도 있고 또 전공에 대한 혼란도 되게 있었고 제 작업을 보고 누군가가 너의 작품은 아니다. 무용하지 마라. 이렇게 용기 내어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해주면 제가 그만두리라는 그런 비겁한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 결정 누군가가 못하고 끊어내기를. 남이 얘기하면 그때 예. 그만둘 거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뿔이라는 솔로 작품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다 마사그람이라는 테크닉을 다 배우고 있었고 네. 모든 사람들의 그 표현이 그 춤으로 이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갔는데 저는 그 마사그람 테크닉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서 춤을 췄어요. 일어나지 않고. 그 테크닉이랑은 전혀 다른 전혀 건가요? 다른, 네. 그렇군요. 그래서 12분 넘는 시간을 바닥에서 추는 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또 많은 그 평론가들 네. 또 많은 관객들이 되게 놀라워했던. 놀라워했고. 예. 네, 그래서 안혜수는 어떤 사람인가 네. 그런 또 안무에 대한 재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주목해 주시고 그래서 그게 힘이 돼서 네. 지금까지 또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도 중간에 혼란스러워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매번이 혼란스럽습니다. 안무가 안애순 선생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담담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안에 있는 보석함에서요. 종이를 하나 뽑아주시면 원하는 데서 뽑아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괴담입니다. 나는 때때로 접신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굿에 대한 네. 얘기와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접신 얘기를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굿 플레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인굿 아웃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아직이라는 또 작업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이제 약간 굿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작업이었어요. 사람이 위는 습관. 이미 아직에서 제가 20분 동안 네. 그 남성 모형수로 하여금 그 소진하는 몸을 요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아직이라는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건 어깨 위에 딱 이렇게 얹혀져 있는 한 찰나 한 순간 눈 깜빡임 사이에 우리가 그 경계에 삶과 죽음이라는 건 함께 가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장면들이 삶과 죽음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교차하고 있는데 몸에 충실하거나 그 몸에서 나오는 또 다른 어떤 철학, 또 다른 어떤 만남의 네. 장소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실행토록 요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안무자가 잔인하다. 몸을 소진할 만큼 20분을 혹사해봐라. 그 이후에 자기 몸이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해했고 그러나 결국은 그분들이 해냈고 그래서 프랑스 샤이어 국립극장에 가서 공연을 너무나 잘 해냈고 무용수들이 그 공연이 끝날 때마다 샤워장에 그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뭐 그 근육들이 몹시 그 상하거나 막 탈질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또 그 춤에 대한 몸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색달라서 굉장히 애정어린 작품으로 그들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무가라는 직업이 정말 작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아직 이게 또 공존하는 그 순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데 그럼 보통 이제 안무를 무용수에게 어느 정도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주문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느낌을 주문하시는 건가요? 어디까지 이렇게 안무를 만들어 주시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작품에 따라서 개입하는 것이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네. 또 개인 차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제 일기라고 할 때에 반열에 나갔을 때의 춤들은 제가 동작을 주고 무용수들이 그걸 수행하는 그런 과정의 안무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거꾸로 제가 무용수들의 몸을 보고 또 무용수들의 경험, 그들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즉흥을 많이 유도해서 보고자 했고 또 어떤 주제 안에서 우리의 그 안무에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움직임, 질감들을 찾기 위해서 다른 전통들, 다른 춤들 이런 것들을 또 채집해서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작품마다 좀 다르지만 얼만큼 무용수가 안무가가 무용수에게 자유를 주고 또 그의 경험, 그의 생각, 또 그의 몸을 관찰할 수 있을까. 요즘은 그것이 즐거움이고 네.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작업 중에 하나가 01차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게임기에 나오는 그 격투하는 그런 씬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듀엣이 아닌 격투하는 듀엣이 여러 커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게임기에 있는 인물화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 거라고 보는 사람은 보는데 두 명의 무용수가 코뼈가 부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못 하신 분도 있고 바로 이제 전 단계에 그렇게 돼서 공연 직전에 속상한 일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즉흥이나 아까도 얘기했던 막 광기 어린 소진하는 춤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정말 그 몸의 최대치를 본인들이 그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사고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무용수들한테 제가 많이 못할 짓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안혜순 무용단도 지금 매년 신작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1985년에 시작이 된 거라고요. 사실 85년에는 네. 픽업 형식이었어요. 무용수가 고정된 형태로 네.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할 때 저희 후배들 또 다른 제자들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때 그룹이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거의 10년 넘게를 함께 작업해 온 형태고 네. 뭐 98년 이후에는 스튜디오를 가지고 고정 멤버들을 가지고 정기적인 만남으로 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몸들을 서로 배우고 교환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거나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논란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네. 조금 더 그 형식의 그 파괴에 좀 제가 다시 좀 꺼내고 싶었던 작품은 아이고라는 네. 작품이 있어요. 아이고는 우리 장례 문화 때의 그 대신 읊조려주는 그 노래인데 아이고 아이고 하는 네. 거요. 네. 그것이 또 요즘에는 그 감탄사 뭔가 실수 연발이 아이고. 있거나 네. 뭔가 갑작스러운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네. 나오는 그런 감탄사 또 뭐 그냥 나는 계속 간다라는 진짜 아이고 영어로 아이고. 그런 네. 재미난 중의적인 어떤 네.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유쾌하게 네. 관객들과 풀었던 작품이 있고 거기에 뭐 그 당시 이제 뮤지컬도 하고 했던 조정석 씨나 이제 다른 분들도 객석에서 참여해서 이제 노래해주고 네. 그래서 무대와 객석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서로 그 놀이를 즐기는 네.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언제 한번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춤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 안무라는 거를 평생을 해오셨고 오랫동안 해오셨고 지금 하는 스케줄들을 보니까 거의 너무 바쁘셨을 것 같더라고요. 삶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거의 이 일만 하면서 사신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만 네. 했더라고요. 춤을 혹시 안 할 때는 뭘 하세요? 춤을 안 할 때는 주로 여행을 많이 가려 네.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빛도 없는 스튜디오 안에서 하루 종일 이제 무용수들과 함께 먼지를 먹으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연습이 끝나고는 이제 공연을 올리게 되면 또 깜깜한 극장에 들어가서 관객을 만나야 하고 그래서 조금은 개인의 시간 또 자연의 시간을 제가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여행을 좀 즐기는 편이고요. 네. 제가 한 45까지는 클럽에 무용수들이랑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도 착각이었던 게, 뭐라 그럴까. 이 소극적인 무용수들에게 다른 자극과 다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되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의 춤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그냥 추는 춤.
그 춤들이 이들에게 또 스트레스 해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말도 있잖아요. 오페라하고 노래하는 분들은 그 뒤풀이를 어디로 가느냐? 가라오케. 연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작업하면서 그랬는데 결국은 술 먹는 자리에 가서 또 얘기를 새벽까지 하고, 춤추는 사람들은 결국은 춤을 그렇게 췄음에도 불구하고 뒤풀이는 클럽으로. 그게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언어로 자기 자유를 풀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안혜순 안무가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는 어떤 계획, 이게 뭔가 색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어떤 정리, 또 지금까지 또 해온 것에 대한 내 반성으로 또 조금의 다른 작업의 방식,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젊은 전문 안무가들과 자주 만나고 그들의 작업을 독려하고 또 저에게 영향 주고 이런 만남을 자주 갖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안무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고 더 뭔가 배려하는 거, 내 안에 너무 구상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안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안무되지 않고 안무하지 않는 그런 안무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 년 전에 인터뷰에서 전성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전성기고 앞으로도 계속 전성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평론가께서 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성장은 너무 좋은 말인 것 네. 같고 좋은 말씀으로 대가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는 뭐 중견을 넘어 네. 이제 뭔가 마무리하는 그 선상에 있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되게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새로움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계속되는 전성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 무용의 대가 안혜순 안무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